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 달 넘어 만에 오늘 연방정부는 문을 열었지만 3주일 뒤에 다시 닫을 수도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여론과 공화당 상원의 압박 때문에 대통령이 굴욕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그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팍스 뉴스, 보수 어피니언 리더들이 서로를 비난하게 된 변화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이 대선 출마 출정식에 2만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지금 이 모양보다는 나은 나라 미국을 원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전 CEO 하워드 슐츠가 무소속으로 대통령에 출마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표가 갈릴까 봐 걱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 건물에 새 들어있는 스타벅스가 렌트비나 잘 내길 바란다고 트윗했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세 군데 러시아 회사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반대했던 제재 해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들입니다. 금요일 러시아 스캔들로 체포됐다 풀려난 로저 스톤은 대통령에게 나쁜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스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침공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등이 막았으나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예스맨들 뿐이라는 게 공통 의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금요일까지만 방송되기 때문에 금요일 이제 마지막 제가 클로징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드러지 리포트만 지금 대통령이 연방정부 폐쇄를 푸는 합의를 의회화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라고 전해드렸는데 방송이 끝나고 1시간 조금 넘어서요. 점심시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연방정부를 일단 풀고 다시 의논을 한다 했는데 그 뒤에 반응이 굉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그날이 이제 35일째였던가요? 그 연방정부의 폐쇄를 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공화당 상원조차도 이대로 갈 수는 없다 해서 대통령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일부 공항이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교통국 소속의 관제탑 인원 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위험하니까 공항 문을 닫아버렸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점심시간 동부와 로스앤젤레스가 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의 공화당 무드도 이건 그 대통령의 뜻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백악관에 나와서 아무도 옆에 대동하지 않고 혼자 나왔습니다. 로즈가든에 마련된 마이크 앞에 서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3주일 동안 2월 15일까지 멕시코 장벽을 쌓는 비용 등등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의회와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나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지금 팍스 TV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 중간선거 이후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또 그 팍스 앤 프렌즈와 대통령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밖에 이제 심지어는 팍스 앤 프렌즈에서조차도 3명 진행자, 남자 2명, 여자 1명이잖아요. 때때로 이 사람이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되는 것을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많이 내놓기 시작했고 어제 저녁에는 크리스 월러스 대신에 이제 조한 로버츠가 팍스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존 로버츠가 백악관 그 출입 기자잖아요. 해서 대통령이 거의 그 중요한 기자회견에서 자주 이 사람을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줍니다. 팍스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는 이 존 로버츠도 그리고 존 로버츠와 같이 한 4명 정도가 출연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이것은 완전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벽 쌓는 비용 받아내지 못했죠. 국정연설도 원래 내일입니다. 29일. 국정연설도 하원 의장이 오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못하게 됐죠. 내일인데 아직 아무 얘기 없는 것 보면은 원래 예정됐던 내일 국정연설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선거 이후에 그것도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그 낸시 펠로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노련한 여자 78세의 하원 의장이 본인보다 몇 살 아래인 대통령을 완전히 눌렀다 하는 게 팍스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팍스에 무엇이라고 트윗을 했는가 하면요. 야, 팍스가 가짜뉴스 CNN이나 MSNBC 이런 데보다도 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 쌓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트윗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보수적인 그 앤 콜리 같은 어피니언 리더가 정말 최고의 겁장이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전에 그 부시 대통령에게 겁장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를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믿었던 내가 very stupid 거리지. 내가 정말 stupid한 거리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믿었던 내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앤 콜리에게도 뭐라고 트윗을 했냐면요. 이 앤 콜리가 나의 적처럼 얘기를 하네. 아마 내가 리턴콜 같은 것을 하지 않았던가? 이런 식으로 트윗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얘기를 하기를, 물론 연설할 때도 했지만, 연방정부 폐쇄를 푼다는 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월 15일에 나는 문을 또 닫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어젯밤에 나왔던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신 분이라면 오늘 아침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의회와 내가 백악관 사이에서 이 문제를 연방정부 또 뭐 벽 쌓고 돈 들어가고 하는 것을 풀 수 있는 확률을 50대 50 미만으로 본다. 그런 경우 나는 연방정부를 또다시 폐쇄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멕시코에 벽을 쌓는다는 것보다도 반이민 정서인 겁니다. 앤 콜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앤 콜트 정도는 괜찮지만 션 해니티라든가 러쉬 림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포기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시청자와 청취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금 힘들어지죠. 지금은 션 해니티와 러쉬 림보는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자. 한 3주일 더 보고 있다가 그때 안 되면 또 연방정부 폐쇄해야지. 이게 이제 이 두 사람 어피니언 리더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3주일 동안 민주당 지금 이제 일단 이겼다고 승리 분위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벽 쌓는데 돈을 줄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여론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참 그런 게 연방 공무원들이 80만 명이 돈을 못 받고 일을 하거나 돈 못 받고 아주 강제적으로 휴가를 지냈던 사람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많이 올라가 있고, 국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이 알잖아요. 물론 불법 이민 반대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조금씩 그쪽을 통해서 범죄자도 들어올 수 있고 마약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벽을 쭉 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57억 달러 대통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벽 얼마 못 쌓거든요. 2,000마일 되는 곳에. 그리고 그 벽을 쌓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국가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며, 차라리 이제 다른 방법으로 벽이 필요한 데는 벽을 쌓고 사람이 필요한 데는 사람을 놓고 테크놀로지를 강화하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국경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것을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까지 이제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싸움이 아주 치열한 거예요. 대통령의 사위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연방정부 폐쇄를 아주 민주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푸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쿠슈너도 나이브한 거죠. 본인이 민주당 상원의원, 하원의원 친구들이 많다고 잘해서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스티븐 밀러처럼 아주 젊은 쿠슈너와 비슷한, 쿠슈너보다 나이가 좀 어리네요. 몇 살 어린 이 스티븐 밀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간 대통령의 자문이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난민 같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미국 흙을 밟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단 한 명도 그들이 우리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걸 볼 때 나는 해피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사람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멕시코에 벽 쌓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겉으로 내놓는 국경 수비를 위해서 나쁜 사람들과 나쁜 것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민자들이 싫은 거예요. 대부분 이제 백인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 땅을 갉아먹고 나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오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그보다 지금까지 미국이 만들어진 것도 다인종 사회였고 훨씬 장점이 많다. 서로 좀 부족한 것을 보완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동화를 해가면서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게 민주당의 소수 인종에 대한 정책이잖아요. 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탐 브로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저널리스트예요. 뉴스 앵커예요. 탐 브로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트윗으로 그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수습하는데 이게 히스패닉계의 파워가 이 정도는 미국에서 올라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미터 프레스에서 이 탐 브로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히스패닉도 여러 가지 이민에 관해서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히스패닉도 미국에 동화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working harder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히스패닉계들이 또 소수인종의 권리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히스패닉들이 지금 미국에 동화하기 위해서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하니까 탐 브로커가 계속 그걸 수습을 한 겁니다. I'm sorry, truly sorry, my comment가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불쾌하게 했다면 너무 내가 미안하다, so sorry. 미국의 이 전통이라는 것이 정말로 여러 인종이 함께 사는 것을 축하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내 뜻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굉장히 탐 브로커가 이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장벽을 눈에 보이는 그 벽을 세우는 월을 쌓는 그런 게 아니라 반이민 정책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뉴스를 보면 이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도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먼저 보도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을 포함해서 많은 곳에서 호텔 등에서 아직도 수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매니저들이 그들이 서류 미비자인 것을 알면서 일을 한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요. 지금 대통령이 데이 바이 데이 자신의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들 둘에게 넘겼잖아요. 딸은 백악관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돕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그 가운데 이제 골프장 가운데 한 군데의 골프장이에요. 뉴욕에 있는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트럼프의 골프 클럽에서 사람들을 이제 한 10명도 넘는 사람들을 그동안 서류 미비자인 줄 알고 고용했었던 사람들을 해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며칠, 일주일, 몇 주일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10년, 어떤 사람은 12년, 이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아침부터 정말로 그 구슬프게 울고 어떤 사람은 거의 통곡을 하고 분노도 섞여 있고 하기 때문에 들려드리지는 않고 제가 그냥 말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을, 12년을, 18년을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공통적으로 해고된 뒤에 이제 함께 모여서 변호사도 하이어했고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도 하고 비디오 클립도 남기고 하는데 매니저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매니저들이 다큐멘트 우리 필요하지도 않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에릭 트럼프요, 대통령 아들의 그 위크엔드 홈도 거기에 있는데 그 홈의 키까지, 열쇠까지 다 주고 믿고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치킨윙 같은 것을 오더를 하면 대통령은 치킨윙을 1인분을 먹는 게 아니라 2인분을 먹으니까 2인분을 시켜서 접시에 담아다가 뭐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 서브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들들이 딱 그 매몰차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 이민 개혁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도 철저히 그 조사를 해서 내보낼 사람 내보내야지 된다는 건데 이게 18년 정도면은 거의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끼리 뭐 있잖아요. 그런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해서 해고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는가. 내가 18년 동안이나 여기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전 그 트럼프 골프클럽의 매니저는 우리는 그동안 don't ask, don't tell policy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하고 일을 시켰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우리 매니지먼트 팀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싼 노동력, 가능한 한 싼 노동력으로 운영을 해라. cheapest labor possible 이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don't ask, don't policy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는 양쪽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문 스티븐 밀러처럼 뭐 난민이 됐건 불법 체류자가 됐건 서류 미비자가 됐건 한 사람이라도 미국 땅에 발을 밟지 않게 하는 날, 그날 나는 해피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트럼프 그 골프장에서 18년 정도를 일을 하면서 거의 뭐 하우스키핑으로 일한 거죠. 화장실 닦고 방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돈을 많이 벌었고 일반 사람들도 그런 그 메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밖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고 했었던 이 반반의 정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벽을 쌓는다는 여기에 같이 투영이 되는 겁니다. 잠시 뒤에는 베네수엘라 문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계속 그 뭐 군사 침공 카드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얼마나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을 텐데 북미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요. 잠시 뒤에 이 문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재무부에서 이제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아주 그 가까운 사람과 회사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푸틴에게 끌려다닌단 말이냐라고 했는데요. 재무부에서 일요일인 어제 세 군데 러시아 회사에 대한 제재를 풀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넘버 2 알루미늄 회사인 루살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루살 회사의 CEO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다른 회사들도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회사가 크려면 그 정권과 결탁을 한다던가 정권이 밀어주거나 아니면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키우는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해서 세 군데 회사가 모두 그런 회사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공화당 의원들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심지어 하원에서는 136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가세에서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푸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상원에서 실패를 했죠.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11명이 민주당의 가세에서 계속 이 경제 제재를 러시아 회사나 러시아 푸틴과 가까운 그런 사람에게 해야지 된다라고 했지만 60표를 못 받은 거예요. 민주당 표가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푸틴 행정부에 힘들게 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회에서 이 정도로 그 자신의 당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대해서 풀어줬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 권력 남용으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뭐 재무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이제 로저 스톤이라는 대통령과 친하고 대통령의 선거본부에서 일도 했고 그 이후에는 나왔어도 또 선거대책본부와 계속 일을 해서 러시아와 그 위키릭스,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나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유출한 그런 그 러시아와 위키릭스와 접촉을 했는데도 그 접촉한 증거가 적어도 뭐 몇 번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로저 스톤. 로저 스톤이 이제 뭐 7개 혐의에 대해서 사법방해, 위증 교사 등 해서 이제 체포됐다 풀려났잖아요. 풀려나고 나서 말이 또 조금 달라집니다. 직후에는 이 리처드 닉슨이 전에 했듯이 V자를 쫙 보이면서 이 사람이 그 닉슨 때부터 16살, 20살 이때부터 이제 계속 공화당으로서 일을 하고 특히 그 사업적으로는 카지노 하는 사람들을 많이 그 위에서 일합니다. 로비스트로 정치 컨설턴트 이외에는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트럼프 대통령 카지노 일을 봐주다가 만난 사람이거든요. 이 로저 스톤이 그 당일 그 법원 앞에서만 하더라도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로 나쁜 증언을 러시아와 관련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말이.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또 진실은 말할 것이다. 이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진실이라는 게 대통령과 내가 전화 통화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뭐 특별검사가 뭐를 뭐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민주당의 하원의 정보위원회의 의장의 아담 쉬프라는 그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좀 쿨하고 뭐 좀 온건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전에 또 검사를 지냈고 이 사람이 로저 스톤의 이 그 인터뷰 뭐 여러 군데서 했어요. 등등 보고 나서 한 얘기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었다는 것은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그것은 아주 쉽게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대통령과 가까웠지만 대통령 그 사위의 아버지를 그 기소를 했었던 그 이후로 대통령 주변에 다가가지 못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역시 공화당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티피컬한 화이트 컬러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 로저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대통령과 뭐 1979년부터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그래서 올드 메리드 커플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톤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을 그 챙겨준다든가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크리스 크리스티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로저 스톤이 의리를 지킬까? 로저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ingratitude라고 Mr. Ingratitude라고 부르는데 끝까지 본인이 지금 66살이고 여러 가지 7가지 혐의가 다 유죄가 확정되면 뭐 적어도 10년 이상이니까 거의 평생을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지내야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뭔가를 딱 입막음을 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알바지 하겠다던 전 픽서도 개인 변호사도 결국은 지금 특별검사와 그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게다 대고 이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또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다 거의 지금 예스맨이 돼버렸고 존 볼튼은 뿐만이 아니라 브렉시트를 어떻게든지 브렉시트를 이뤄내게 하려고 그 사람 그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EU를 항상 경멸해왔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는 그 북한과의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지금 베네수엘라로 많이 이제 돌렸어요. 그래서 주말에 유엔에도 가서 러시아와 중국말 믿지 말고 지금 니콜라스 마두로 그 현 대통령 지지하지 말고 우리가 지지하는 그 젊은 국회의장 후안 구이도를 지지해라 하는 것을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 사이에 베네수엘라의 어린이들은 쓰레기통 뒤지는 게 이제 뭐 일상이 돼버렸지만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문제는 어찌 보면은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헝거가 앵거가 됐다.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동감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고픔은요. 이념을 배고픔이 이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그 우고 차베스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이 우고 차베스의 후계자잖아요. 그때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반미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줬고 지금 푸틴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 그 대적을 한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푸틴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거기에 배고픔이 헝거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데올로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지금은 배고파서 못 살겠으니까 새로운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선언을 한 이 젊은 야당 국회의장에게 기대고 이 국회의장은 계속 시위를 주도하고 있어요. 사람들 여론을 더 많이 일으켜서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해외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지금 유럽연합이라든가 모든 그 유럽의 국가, 캐나다, 남미에서도 뭐 한두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그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결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그러니까 계속 미국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워낙에 이 베네수엘라와 가깝고 그곳에 이미 그 군사력을 많이 집결을 했고 또 뭐 여러 아주 정예 부대도 지금 보냈다고 하잖아요. 니콜라스 마두로를 지키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베네수엘라에게는 그 군사력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이 이제 그 군사력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쓴다는 것은 그 다음에 모든 뉴스들이 다 가려지고 그쪽으로 포커스가 집중되고 돈도 쓰여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라크 전쟁에서 경험을 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미국이 그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경제가 회복될 만하는데 또 베네수엘라를 밀리터리 포스를 쓴단 말이야 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일단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 엑시오스가 얘기하기를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대통령과 친하잖아요. 몇 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베네수엘라의 밀리터리 포스를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해서 린지 그레이엄이 좀 슬로우온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많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난 놀라운데요. 당신 린지 그레이엄은 누구나 다 그 어디나 다 침공하기를 원하는 줄 알았는데 린지 그레이엄이 좀 강성이잖아요. 특히 군사력에 있어서. 그리고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해서 린지 그레이엄과 숨진 존 맥케인이 그 군산 복합체라던가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받는 정치인에 포함이 됩니다.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요. 더욱이. 그래서 이제 린지 그레이엄이 대통령이 놀라운데 당신은 어디나 다 침공하길 원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하자 린지 그레이엄이 웃으면서 나는 누구나 다 침공하는 것을 원치는 않죠. 내가 군사력을 쓰기를 원할 때는 미국의 안보나 이해가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성이라는 거예요. 강성인 그레함보다도 더 강성인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으로서는 예상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지금 현 대통령의 5일 그런 거에 꽉 잡고 있으니까요. 군대와 함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잡아채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 제재하던 것을 풀어서 새로운 지금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젊은 국회의장에게 후앙 구아이도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해서 사람들에게 좀 풀어주면 인기가 올라갈 거고,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안정적인 그런 정책으로는 보이는데,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쓸 수 있는 all options가 remain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서 엑시오스가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좀 조용히 진행되어 오기는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시리아에서 우리가 다 철군하겠어 했는데, 시리아 철군도 지금 뭐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요. 30일 만에 철군하겠다고 했으니까 다 철군이 됐었어야 해요. 그 트위터의 정책에 따르면.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해서 조용히 하다가 확 내지르긴 하는데, 그것도 중간에 이렇게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군사력 쓰는 것을 선뜻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심지어 미국 공화당에서조차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확 침공해버리지 뭐 누구를 암살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말릴 수 있었는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게리 콘 경제자문, 또 심지어는 뭐 HR 맥메스터, 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국방장관은 대행이 하고 있고, 렉스 틸러스는 예스맨인 폼페오가 하고 있고, 게리 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여러 명의 중국을 무조건 물리쳐야지 된다 이런 사람들이 하고, HR 맥메스터를 대신해서 존 볼튼이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새로운 이 시니어 팀은 거의 모두가 존 볼튼이나 마이크 폼페오를 포함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모든 이슈에서 다 지지해주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침공을 해야지 되겠어 하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 마두로가 지난해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가 왜냐하면 또 정치적인 라이벌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가택연금을 해놓고 또 뭐 가두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좀 잘 알려지고 능력 있고 유능한 야당 리더들이 가택연금 되고 어디 가서 뭐 정치 망명하고 남의 나라 대사관에 숨어 있고 하는 사이에 할 수 없이 35살 별로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이 지금 국회의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두로가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섣불리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것을 외치면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을 때 오일 값도 흔들릴 테고 가솔린 값도 흔들릴 테고, 특히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게리 콘을 포함해서요, 경제자문 주의 시인요, 이 사람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결국은 뭐 물러났지만 뭐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고 물러났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이 공통적인 게 제임스 마티스나 렉스 틸러슨, HR 맥메스터, 게리 콘 같은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니어들은 이런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무고한 사람들이 숨져야 되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뭐 인도적인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PC가 어쩌고 위선자네, 아메리카 퍼스트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순간이다. 만약에 베네수엘라에 어떤 더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 북한 문제, 이 정상회담이 지금 내일 모레면은 2월 달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잘 되는 준비가, 적어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만 다른 데로 빼앗기니까 이것도 북미 정상회담에는 그다지 좋은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보니까 뭐 나스닥도 100포인트 이상 내려가던데요. 그럼 다우도 당연히 내려갔을 테고, 주식 시장은 이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 말. 물론 뭐 최근에 뭐 주택 판매 이런 것도 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다가올 여러 가지 이슈 또 그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그 속으로 사귀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번에 35일이나 연방 정부가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 확신 지수가 확 그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 감면으로 효과가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다 지워져 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35일 동안 그 문을 닫아서 IRS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 이게 그러면 35일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리저리 해서 완전히 그 회복하려면 뭐 12개월에서 뭐 18개월은 걸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세금 보고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그 세금 보고 리펀은 어쨌든 못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처리하면서 하려고 또 시동 걸리려면 시간 걸리죠. 이 일하다 저 일하면은 생산성 떨어지죠. 해서 리펀이 조금 다른 때보다 늦어질 것이다 하는 예고 비슷한 예고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5일 동안 못했던 일이 예를 들어 회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지난 35일 동안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안 먹었다고 뭐 이번 주부터 하루에 10끼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또 저 레스토랑이 35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내가 그 10번을 먹어줘야지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잃어버리는 돈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뭐 한 30억 달러 된다고 하니까 그런저런 식으로 피해가 되는 게 30억 달러 뭐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 이상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12월 22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GDP 그 성장이 뭐 0.2%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백악관이 예상하는 것보다 2배 그 정도 얘기들 하고 있고요. 하워드 슐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오길 원할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전 그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츠가 어제 트위터로도 얘기를 했고 여러 묵직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늘 아침까지도 마찬가지예요. 65세거든요. 나의 진실을 쉐어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또 진실을 또 세우고 빌드하고 포커스를 우리가 더 우리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겠다. 나는 그 중도 무당파다. 민주당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힘들어지잖아요. 표가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따가운 느낌을 갖고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글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그럼 왜 민주당도 아니고 뭐 민주당이었는데 그렇게 나오느냐. 민주당도 요즘 너무 극단적이 됐고 공화당도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내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겠다는 얘기인데 본인 돈 쓸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급히 결정은 안 해도 되는 사람이고요. 뭐 선거 기금을 모아서 해야지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CEO였던 그 하워드 슐츠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윗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하워드 슐츠는 그 대통령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본능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도 그와 어그리해. 60미닛의 인터뷰에서 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라고 하워드 슐츠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 그 하워드 슐츠가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해. 미국은 이미 가장 그 스마트한 사람을 갖고 있잖아.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 유일한 희망은 스타벅스가 트럼프 타워에 그 렌트 들어있는 거 그거 아직도 그 페이 잘하기를 바랄 뿐이야. 뭐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할 것 같다. 민주당의 그 걱정, 그 슐츠가 나와서 민주당의 표를 당연히 깎아 먹겠죠. 그러면 어떡하는가와는 달리 그렇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카멜라 해리스의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첫 번째 오클랜드에서 본인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거기에 2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오바마가 2007년도에 나간다고 했었을 때 15,000명 모였었습니다. 독립운동에도 지지자가
우리 몸속 부족한 효소, 이제 더 강력해진 우메켄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우메켄 효소환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켄.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020년 하면은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엄마가 인디언계고 아빠가 자마이카계인 검찰총장도 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본인이 뭐 태어나고 자라고 했었던 오클랜드에서 이제 나가겠다 하면서 메디케어를 모든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지금 그 형사법 이곳에서 좀 개혁을 해야 된다. 부당하니까 하월드 대학교 그 흑인 역사 흑인이 많이 다니는 그곳을 나왔어요. 법대는 딴 데 나왔지만 그리고 기후 변화 같은 것도 캘리포니아 주니까 과학의 근거에서 어떤 그 어떤 픽션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과학의 근거에서 해야지 된다 하면서 특히 이민에 대해서는 어떤 케이지에 어린아이들을 가두는 거 이건 미국 아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hen we have children in cages crying for their mothers and fathers, don't you dare call that border security. That's a human rights abuse. 이것은 국경 안전이 아니라 인권 위반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밖에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못 전해드리겠네요. 네. To announce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이제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4월 넘어가면 대선 얘기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팍스 앤 프렌즈 보다가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좋겠어, 아주 그레이트 아이디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영어 이런 시간에 가르치면은 꼭 성경만 가르친다고 다른 그 종교에 대한 어떤 편파 아니다라는 얘기 듣지 않을까 했는데 그 영어 시간에 가르치는 것들도 반대한 그 주들이 많네요.